자, 첫 번째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우 박사님이시고요. 현재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이시며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경실련 공동대표이시면서 AI 미래포럼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고 공학한림원 컴퓨터분과 정의원이시면서 AI 전쟁이라는 저서도 갖고 계십니다. 하 박사님께서 소버린 AI에서 AI 다양성으로 생성 AI 시대 네이버의 전략이라는 제목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입니다. 제목이 소버린 AI에서 이제 다양성을 넘어서 포용적인 AI로 가자라는 게 오늘의 주제고요. 앞서서 조영석 청장님께서 시대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퍼스트 무버의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소버린 AI 그리고 포용적 AI가 이 생성 AI 시대 정신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AI의 다양성, 문화 다양성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어떤 기계 분야, 매뉴팩처링 분야에서의 혁신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빛의 속도로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나온 2022년 11월 이후에 나온 기술들 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것들만 뽑아도 이 정도고요. 파란 거는 작년에 나온 거, 초록색은 올해에 나온 거, 올해 반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혁신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가 왜 이 업계에 들어와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인생이 그런 거라 생각하고요. 자, 전반적인 방향성이 첫 번째는 멀티모달입니다. 텍스트를 넘어서서 음성, 영상, 이미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모델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온 디바이스의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죠. 이 부분이 기계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서서 조영석 총장님 말씀하셨던 그 지능화된 기계가 저희 업계에서는 요즘은 다른 용어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사람이 하는 역할을 AI가 혹은 AI가 탑재된 디바이스가 굉장히 뛰어난 추론 능력과 이해 능력, 판단 능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티모달 관점에서는 이제는 오픈 AI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사진 그리고 텍스트를 받아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누구나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클링 혹은 젠3 알파 검색하시면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내면 이렇게 쉽게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하여 에이전트, 즉 사람의 역할을 대신 도와주는 AI 비서의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 AI 비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거고 그리고 이 AI 비서가 굉장히 전문 분야 특화된 많은 비서들을 연결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비서, 일정관리비서, 금융비서, 쇼핑비서 그리고 현장에 가면 오피스에 가면은 오피스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 이렇게 다양한 에이전트로 확장되어 나갈 거고 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PC에, 로봇에, 가정 환경에, 가전에, 오피스에, 공장에 다 들어가서 모든 에이전트가 초연결되는 새로운 에이전트 플랫폼의 시대가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시작을 벌써 구글이 픽셀 9에 제미나이 라이브를 얹으면서 제미나이 기반의 AI 어시스턴트로 스타트를 끊었고 다음 달에 애플 폰 나오고 하반기 많이 넘어가면은 그 시리에 iOS 18에서 챗GPT 4.5가 연동이 되면서 진정한 AI 에이전트 혹은 AI 비서 시대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성 AI가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라는 거죠. 마케팅 세일즈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사실 기계 혹은 제조 분야에서도 이제 기저에는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SD
2x가 되어감에 따라서 생성 AI의 효과 혹은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신제품 R&D에도 생성 AI가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이 영향을 주는 요소를 보면은 사실상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어드밴스드 매뉴팩처링이라고 딱 적혀 있죠. 매뉴팩처링도 생성 AI를 통해서 훨씬 더 생산성 향상 효과 크게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바로 실제로 일하는 워커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했거나 혹은 굉장히 단순한 룰 기반의 자동화였다면 추론 능력, 플래닝 능력을 가진 AI 그리고 컨텐츠 생성 능력을 가진 AI가 도구로서 활용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로봇이라든가 기계에 탑재가 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하는 전반적인 업무 효율이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엄청나게 큰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게 직원들이 AI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고요. 사내 업무, 기업, 연구소에서의 업무에 실제 이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야지 실제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기업이 투자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자, 산업별 생성 AI 활용 현황 올 5월에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 첫 번째 앞 그래프가 2023년, 그리고 두 번째 게 번째 게 2024년 그래프입니다. 현 시점 미디어 통신 쪽이 생성 AI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어드밴스드 인더스트리를 매뉴팩처링을 포함한 부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에너지 매트리얼도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 AI가 해당 산업에서의 기여도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뜻이고, 오히려 파이낸셜이나 헬스케어 같이 규제 산업들에 비해서 더 많은 효과를 지금 현 시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실제로 생산성 향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제조업이나 혹은 기존의 전통 산업이라고 해서 문서 작업 안 하지 않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연 가서 할 때 예시인데, 제가 국내에 있는 로펌에 가가지고 법조 분야에서의 생성 AI 활용 방안 그리고 인식 이런 것들을 도표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베이 페이퍼를 검색을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저거 다 읽고 엑셀 같은 거 써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두 시간은 잡아먹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서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챗GPT 포음리가 이렇게 다 그려주는 거예요. 이 작업하는데 2분 걸렸습니다. 저는 1시간 58분을 아꼈어요.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제 업의 본질에 쓰겠죠. 일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인턴, 주니어 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생성 AI 시키시고 숫자 똑바로 들어갔는지 확인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제조 분야에서 앞서서 최용도 의원께서 초고대 제조 AI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들, 전혀 다른 소스에서 나온 시계열 데이터들을 파운데이션 모델, 즉 기존의 프리 트레이닝 하는 형태의 모델에 충분히 많이 학습을 시키고 그걸 파인 튜닝하는 형태로 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 향상 가는 연구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확산을 하거나 제조 분야의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기업 보안 이슈라든가 데이터 축적 이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각 다양한 공정에서 이 전문가들의 암묵지를 음성이라든가 텍스트 형태로 시니어들의 지식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이걸 잘 사전 학습된 모델에 파인 튜닝하는 형태로 만들면, 그게 바로 각 제조나 생산 공정에서의 이해도가 높아진 특화 AI가 만들어지고, 이걸 주니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식 혹은 공정에서의 훨씬 더 많은 확산을 가져오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AI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뭐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말할 것도 없고 품질 관리라든가 어떤 다운타임이죠. 이게 고장 어쨌든 멈춰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비 때문에 그런 가동 정지 시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가동 정지 시간 최소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리소스를 아끼고 비용 절감한 걸 우리의 그 다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AI 거품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은 뭔가 만드는 것보다 원가가 비싸다는 게 문제인데 이제 반대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경량화나 AI 반도체 같은 기술들도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AI 기업과 활용하는 기업들이 함께 더 비싼 가치를 만들어내는 즉 시간당 인건비가 비싼 사람들의 일을 자동화하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서 이런 ROI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할루시네이션 해석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다 보니 전 세계가 이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GPU 수출을 중국에 통제해버린 것도 같은 이유, 프랑스가 미국,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연합하려는 이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세게 맨하튼 프로젝트까지 이름을 걸고 AI 미국 AI 우선주의로 가겠다고 선언한 이유 같은 맥락이죠.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다 보니 결국은 사실 모든 특정 소수 기업의 AI가 전 세계에 사용되는 것보다 각 지역의 문화나 가치관,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AI를 각 국가들이 확보를 하고 그 나라들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소버린 AI가 시대 정신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올 초에 이코노미스트에서 AI 국가주의로 소개한 것들, 그리고 엔비디아 CEO인 젠슨 항이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같은 어에서 하이프 사이클에서 소버린 AI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의미이면서도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다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소버린 AI 얘기를 하니 아리안 글처럼 갈라파고스 만드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보면, 자, 문서 편집기는 입력이랑 출력이 똑같습니다. 독도 누구 땅이랑 입력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든 아리안 글이든 똑같이 독도 누구 땅이랑 출력이 되죠. 하지만 AI는 그게 아니라 독도 누구 땅이라고 입력을 하면 한국 땅이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베트남 땅, 중국 땅, 일본 땅이라고도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문화 필터가, 가치관 필터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AI를 각 나라들이 모두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걸 만들려면 미국의 인터넷 데이터만큼 자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학습을 시켜야 자국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AI가 만들어지고, 이 AI는 어디다 쓰냐면 교육, 공공, 국방, 법률, 문화 같은 데를 쓸 수 있습니다. 제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실리콘밸리에 강력한 AI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케팅을 한다라거나 혹은 교육을 한다라거나 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강력하다는 메타의 라마에 의존하지 않고 저기 있는 힘 좀 쓴다는 나라들이 모두 자국의 AI 기술 확보를 위해서 국가대표 기업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고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소버린 AI 역량 관점에서 보면 모델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하는 것들까지 미국, 중국을 빼고 나면 가장 잘 역량을 쌓아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네이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혀있듯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서 가장 잘 이해하지만 라마3만큼 하는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외신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멀티모델로 갈수록 소버린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다 아시죠? 이거를 챗GPT 옴니한테 물어보면 뻔한 얘기 쭉 해줍니다. 근데 저희 거에 물어보면은 안 먹어가네요. 네, 이렇습니다. 이중섭 화가가 그린 황소인데 이건희 컬렉션이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저 디테일의 차이가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비슷하게 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마무리할 겁니다. 자, 역사 문화재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에 AI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정확도 차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사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하면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웍스라고 하는 저희 내부 그룹웨어에 하이퍼클로버 X를 연동을 시켜 놓았습니다.
보시면 이메일을 쓰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강연 한번 갔다 오면 메시지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메시지 다 요약을 해주니까 일일이 스크롤 내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경험해 보세요. 네, 넘어가고요. 저희 파트너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제조 산업도 비슷해서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 유로클라우드라는 저희 옵션을 만들어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넣어드리는 옵션 제공하고요. 유로클라우드가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경량화된 모델을 설치형으로 하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 부족 문제 인텔과 함께 협업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에너지 절감형,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AI 반도체 기술 확보를 해두었죠. 안전 문제 중요합니다. 2021년 상반기부터 초거대 AI를 위한 윤리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차피 AI 도입하실 때 AI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부분들일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초거대 AI를 중심으로 해서 하방산업 그리고 전방산업 모두 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기업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기업들을 다 모으면 이런 전체 소브린 AI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으니 소브린 AI를 갖고는 싶은데 만들지 못하는 나라들에 가서 함께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만들어주면 그게 산업 생태계를 만들면서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이버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냈네요. 제가 아, 그래요? 3분이나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까? 네. 아, 예. 온라인상에서도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네, 원장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지금 네. 메모를 전달 받았습니다. 여기, 오케이. 원장님부터. 네. 네, 센터장님,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소브린 AI가 또 어떻게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난 8월 초에 그 슈르겐 미터 전 CEO 구글 CEO가 네. 하신 말씀이 네. 앞으로 초거대 그 LLM 모델 살아남을 것은 한 3개 정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투입되는 자본과 전력과 이런 거 네. 감당하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블라블라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소브린 AI는 필요하지만은 초거대 지금 그 구글이라든지 네. 어떤 오픈 AI라든지 이런데 좀 피해서 좀 네이버가 가는 어떤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네. 우리는 그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데 정면으로 경쟁할 수가 없는지 저희 질문은 경쟁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경쟁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하는 부분이 저희 질문입니다. 네. 오픈 AI나 구글 입장에서 보면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기네들 모델을 전 세계에서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컨텐츠를 만들 때 가치관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있고 착한 게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착한 영역에서는 소브린 AI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나라를 잘 이해하는 AI도 쓰면서, 그러니까 배타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잘 이해하는 AI를 누구랑 함께 만들 거냐? 미국, 중국은 솔직히 무섭다라는 얘기죠. 근데 누가 신뢰 가능한 파트너인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컨소시엄 혹은 이 팀은 훨씬 더 신뢰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쟤들한테는 종속 안 될 자신이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픈 AI나 구글이랑 기술 격차가 6개월에서 1년 내만 유지가 되면, 기술이 기능이 되고 기능이 서비스나 제품이 되는 게 100% 트랜스페런시가 하지 않거든요. 100점짜리 기술이 80점짜리 제품이 되기도 하고 80점짜리 기술이 100점짜리 제품이 되기도 합니다. 오픈 AI는 기술이 서비스로 만드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당초 그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구글은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냐? 또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퍼스트 무버들은 패스트 팔로워보다 10배 이상의 예산을 써야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AI, 그리고 이 AI가
뭐 기계 산업, 제조 산업을 포함한 실제 산업에 적용해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 또한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밸류체인 관점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요, 뭐 저도 소버린 AI라는 거를 처음 듣다시피 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생성형 AI하고 다른 것이 어떤 특화된 지역에서 그들만의 특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네. 좀 더 거기에 맞는 네. 그런 AI를 갖겠다 이런 걸로 정리되면 됩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거죠. 중동에서는 여자랑 남자랑 같이 앉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만든 AI는 그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화 다양성 존중의 이슈가 생기는 거죠. 이건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각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AI에 대한 수요가 있고 사용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더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첫 번째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하정우 박사님께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